사각 책장 넘기는 소리 톡톡톡톡 맛있는 책 이야기 책과 음악이 함께 있는 온북 TV 수요북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하림입니다. 수요북콘의 오프닝 두 번째네요. 네. 마치 친정처럼 편안합니다. 저희 노래 이름 없는 거리, 이름 없는 우리라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우린 많은 이야기를 했어. 우리는 많은 바람 속을 헤매고 다녔어. 우린 많이 어렸지만 헤어진 이유가 되지는 않았어. 많은 순간이 스쳐 지나갔어. 그저 지나가길 바라는 것처럼 인연이 아니란 듯이 여러 번 엇갈리기도 했었지. 그래서였을까. 한 번 잡은 손을 놓을 줄 모르던 우린 많은 이야기를 했어. 우리는 많은 사람 속을 헤매고 다녔어. 우린 많이 달랐지만 헤어진 이유가 되지는 않았어. 언제부턴가 연락이 끊긴 뒤 이유를 알 수 없는 시간이 흐르고 이제는 그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도 모르겠어. 어디쯤 갔을까. 이름 없는 거리에 이름이 없는 우리는 우린 많은 이야기를 했어. 생각해보면 너무 많은 말을 한 게 아닐까. 우린 마주 보았지만 서로의 눈 속에 비춰진 자기만을 보았던 두 사람. 두 사람.
감사합니다. 수요부콘이라는 이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수요일마다 네,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 다른 부콘은 없죠? 월요일 부콘, 화요일 부콘. 네. 네. 근데 토요일로 특별히 잡은 이유가 있으세요? 아, 주의 중간이어서 책을 이제 네. 좋은 뜻이네요. 저는 이아립이고요. 마지막 곡하고 이제 오늘의 재미있는 수요 부콘을 이어가도록 하고 좀 웃기는 가사의 노래인데 네, 불러도 될지 이렇게 네. 제목은 사랑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사랑의 내비게이션 너에게로 가는 길을 나는 매일 헤매네 길치처럼 밤이든 새벽이든 전원만 켜면 오케이 규정 속도로 당신께 달려갈게요 좌회전을 할까요 우회전 깜빡이를 넣을까 유턴도 가능해요 심지어 차선 변경까지도 나에게 안내해줘요 사랑은 길 없는 길에 던져진 것처럼 쓸쓸한 거잖아 나에게 설명해줘요 너라는 모르는 길에 불빛 되어 날 데려가요 사랑의 내비게이션 너에게로 가는 길의 필수품 잊지 말아요 업데이트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운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차선을 탈까요? 아니면 고가도로 탈까? 비턴도 가능해요. 불법만 하지 않는다면 걱정은 하지 말아요.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과속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이란 부드러매요. 아무리 내 마음이 급해도 한눈 팔지 않을 테니까 사랑의 내비게이션 내 모든 걸 걸었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다 왔어요. 목적지 부근입니다. 경로를 종료하시겠습니까? 오케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 홍대를 책으로 물들이는 사각사각 톡톡 수요 부콘입니다. 오늘은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책인데요. 북미 학교 도서관을 가다의 공저자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일선에서 아이들 직접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신데요. 그 전에 우리 부콘, 수요 부콘의 문을 아주 근사한 멜로디로 활짝 열어주신 가수 이아립 씨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죠. 고맙습니다. 실물이 훨씬 더 예쁘신데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책이 바로 이 북미 학교 도서관을 가다는 전국 학교 도서관 담당 교사 서울 모임에서 활동하는 선생님분들께서 함께 엮어주신 책입니다. 8분이 책을 쓰셨고요. 사진을 담당하신 한 분까지 해서 9분이 엮어주셨습니다. 요쯤 돼서 혹시 오늘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있는 저자가 누구인가 궁금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KBS 공채 24기 성우 박형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직업이 얼굴을 잘 알리지 않아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직업이라서 이렇게 직접 대면을 하는 자리가 되면 어떻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까 난감한데요. 혹시 이런 소리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수요 북콘으로 가실 분들은 홍대 입구에서 하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시내 9개 지하철역하고 전국 지하철에 여자 성우 목소리가 3명 나오는데 그 중에 1명으로 여러분 역과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으로는 KBS의 우리말 겨루기라는 프로그램에서 문제를 내고 있고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청자 칼럼 우리 사는 세상, 또 뭘 아실까? 사랑의 가족 이런 프로그램, 또 각종 KBS, MBC, SBS 스페셜들 녹음하고 있고요. 요즘엔 또 이런 프로그램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TVN의 막대 먹은 영애 씨 시즌 10까지 나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우하면은 캐릭터로 많이 아시잖아요. 저는 만화에서는 슈퍼특공대 원더우먼이에요. 그래서 90년대 2대 원더우먼으로 열심히 지구 지키다가 오늘은 홍대 수요북콘 지키러 왔습니다. 첫 진행이라 많이 떨리거든요. 많이 양해해 주세요. 네, 더 중요한 우리 선생님들, 도서관에 대한 열정과 사랑에 대한 얘기를 오늘 재미있게 나눠볼 텐데요. 이 공저자분들 모두 무대로 모시지 못해서 일단 아쉽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동중학교 국어교사 김정숙 선생님, 그리고 서울 동성고등학교 사서교사 김윤미 선생님 두 분께서 대표로 출연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이 책 북미 학교 도서관을 가다가 어떻게 탄생했는가를 보여주는 책의 프롤로그 한 부분 낭독드리면서 오늘 주인공 무대로 모실까 합니다. 도서관은 배움과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제공하는 곳이다. 특히 학령기에 있는 모든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 도서관은 그러한 기회를 모든 아이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서울의 달동네 학교 도서관과 토론토의 조이스 초등학교 도서관이 무기력함에 빠져있던 아이들에게 웃음과 꿈을 되찾아 줄 수 있었듯 우리 학교 도서관 역시 제대로 운영된다면 어떤 학교, 어떤 아이에게서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북미 도서관 여행길은 이러한 우리 생각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주었고 게을러지려던 마음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이 책은 북미 도서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이고 우리 교육에 대한 문제이며 우리 아이들과 우리나라 미래에 관한 이야기다. 도서관이 죽은 곳에는 배움과 성장이 있을 수 없고 미래가 없다. 부족함은 많지만 우리가 보여주는 진정성과 노력이 도서관이 가진 가치와 중요성을 일깨우고 대한민국 교육을 바꾸는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네. 책에서는 도서관의 가치와 중요성을 진지하게 말씀하고 있었지만 저는 사실은 이 책의 가치와 중요성도 함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울 전동중학교 김정숙 선생님 그리고 동성고등학교 김윤미 선생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네, 앉아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앉아주십시오. 마이크 해주시고요. 어느 분이시죠? 각자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동중학교 국어교사 김정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동성고등학교 사서교사 김윤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선생님께서 올라오시니까 점점 관객이 늘어나고 있네요. 네. 이 책 북미 학교 도서관을 가다가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전국 학교 도서관 담당 교사 서울 모임 선생님들이 함께 펴내신 책이라고 하는데 그 모임이 일단 어떤 모임인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저희는 원래 이제 학교 도서관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모임이었어요. 네. 2002년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학교 도서관을 담당하는 국어 교사인데 실제로 국어 교사이면서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모르고 이 도서관의 뭐 책은 어떻게 사야 되며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로 모르면 찾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만나게 되었고요. 그 뒤로 이제 꾸준히 격주로 꾸준히 만나면서 책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도서관 활용에 대해서 또 도서관 운영을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로 공부하고 있는 모임입니다. 초창기에 같이 이렇게 활동하신 그런 초창기 멤버신가요? 그러면? 네, 저는 초창기 멤버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저는 중간에 투입된. 중간에. 젊은 피입니다. 젊은 피. 네. 지금도 느껴집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계신데 두 분이 대표로 나오시게 된 이유가 있을 텐데, 미모순인가요? 어떻게 두 분이 대표로 나오시게 됐죠? 정답을 맞추셨어요. 제가 그런 거 잘 알아요. 네. 지금 소개해드린 그 주인공분들이 전국 학교 도서관 담당 교사 서울 모임에서 활동하고 계신 선생님들인데, 어디 계신가요? 저희가 일단, 앞에 모여 계시군요. 네, 반갑습니다. 그쪽에도 계시고요. 저쪽에도 네, 계세요. 반갑습니다. 무대로 못 모셨지만 함께 하신 거라고 생각하시고 얘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아주 감명 깊게 일주일 동안 봤어요.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그 여행을 가신 게 2011년 1월로 돼 있는데 이 책 출판이 2012년 4월로 돼 있더라고요. 여행 갔다 오시고 1년 동안 뭘 하신 거죠? 1년이나. 저희가 여행 준비하기 전에 네. 1년 정도 미국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미국에 대한 정치나 역사, 그다음에 교육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봤으면 좋겠는지 토론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런 시간이 거의 1년 정도 흘렀고 15일 동안 저희가 탐방을 다녀와서도 이제 어떤 내용을 책에 담았으면 좋을지 또 공부하는 시간이 1년 정도 있어서 네. 거의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러니까 여행은 2011년도에 14박 15일을 다녀오셨는데 사실은 이 책이 14박 15일이 아니라 2년이 넘는 그런 기간 동안 정말 공들여 엮어낸 책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책이 처음이 아니라 제가 알기엔 2009년도에도 유럽을 다녀오시고 책을 내셨죠. 네. 네.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저희가 이제 도서관을 공부하다 보니까 학교 도서관이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2002년에 저희 운동을 시작하면서 2006년, 2007, 2008 지나면서 어느 정도 학교 도서관이 좀 리모델링이 된다든가 해서 좀 안정이 됐어요. 그렇지만은 학교 도서관이 생기면서는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기도 했죠. 뭐 애들한테 책을 너무 많이 읽게 강요한다든가. 네. 요즘도 스펙 쌓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학교 도서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 곳, 도서관이 곧 문화인 곳을 좀 찾아보자 해가지고 맨 처음에 간 곳이 유럽이었어요. 네. 근데 유럽은 가기는 6개 나라를 갔는데 이제 5개 나라에서 뭐 프랑스 같으면 공공도서관과 어린이 도서관, 학교 도서관 이렇게 돌아보고 이탈리아 같으면은 수도원 도서관에도 가고 네. 그다음에 제가 책을 가지고 나왔어요. 네. 책을 오래된 책인데 이 책이거든요. 네네. 유럽 도서관에서 네. 길을 묻다. 이 이번 책이랑 이렇게 책이었어요. 비교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선생님들의 이유 있는 도서관 여행이라는 게 같습니다. 다녀와서 네. 책을 냈죠. 네. 이번 책의 경우에는 8곳을 다녀오셨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2곳하고 중학교 3곳, 고등학교 3곳이죠. 그 전체적인 경로를 좀 한번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네, 저희가 그러면 사진을 보면서 소개를 사진을 보면서 할까요? 할까요? 네. 네. 네, 첫 번째로 보이는 학교는 드와이트 초등학교라는 곳이에요. 이곳에서는 이제 어릴 때부터 학생들이 어릴 때 책을 통해서 흥미를
잃지 않도록 사서 선생님이 직접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도서관에 이렇게 소파도 놓여 있고 이렇게 쿠션같이 편안하게 학생들이 오고 드나들 수 있도록 한 것이 인상 깊었죠. 다음 네. 사진 볼까요? 네, 두 번째는 조이스 초등학교예요. 이곳은 아까 전에 보셨던 드와이트 초등학교는 굉장히 부유한 학교였는데 불구하고 조이스 초등학교는 가난한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었어요. 네. 캐나다 토론토에 있었던 학교였거든요. 네. 근데 도서관이 설립되면서 그 가난한 이민자 아이들을 어떻게 도서관에서 이끌을 수 있는지 그 모습을 가장 많이 보여준 곳이기도 하고요. 도서관을 중심에 놓고 교실이 쌍방향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위치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곳에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다음 중학교네요? 네, 이제 두 곳의 초등학교를 지나서 이제 중학교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로 보시는 중학교는 루이스 콜 중학교예요. 이곳은 사서교사가 이제 학생들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하죠. 다양한 독서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학생들이 독서에 흥미를 잃지 않는지 그런 모습을 보여준 학교입니다. 네, 그 다음은 그레이트넥 사우스 중학교인데요. 이곳은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도서관은 학교의 심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 철학을 고스란히 도서관에 묻어낼 수 있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네, 중학교에서 마지막으로는 프로스트 중학교인데요. 이곳은 이제 사서교사랑 교과교사가 협력해서 협력 수업을 활발하게 이끌었던 학교로 기억이 남습니다. 네,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데요. 네, 학교 빨리빨리 올라가네요. 네. 포트리 고등학교는 학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다고 해요. 근데 삭감된 예산 중에서도 도서관의 예산은 그대로 유지한 학교였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에 충실한 학교로 이제 기억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챈틀리 고등학교는 교육 목표 자체가 학교의 교육이 학생들이 이제 평생학습자로 키울 수 있도록 그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과목과 연계를 해서 협력 수업이 활발했던 고등학교로 남아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드와이트 고등학교인데요. 이게 아까 초등학교도 있었죠? 네, 이게 초중 고등학교가 세 곳이 합쳐져 있었던 학교였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부유한 학교였는데 학생 1인당 랩탑을 소유할 정도로 굉장히 부유한 학교였어요. 네. 그래서 도서관이 휴식 공간뿐만 아니라 첨단 시설이 연계돼서 이제 유지가 되고 운영이 되었던 학교입니다. 네. 14박 15일 좀 잘 갔다 오셨죠, 함께. 네, 짧게 아주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 각각의 학교의 특징을 잘 선생님도 알고 계시지만, 제가 읽기로는 김정수 선생님께서는 프로스트 중학교 도서관에 대해서 글을 쓰셨고, 또 우리, 선생님께서는 챈틀리 고등학교 도서관에 대해서 쓰셨는데, 이 학교 배분을 어떻게 하셨나요? 이렇게 제비뽑기 하셨나요? 저희가 이제 초중고 선생님들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중학교 있는 선생님들은 중학교, 네. 저는 그다음에 고등학교에 있어서 그다음에 초등학교 선생님 네. 글을 썼어요. 네. 각자 이렇게 만족하시면서 맡은 학교 중심으로 막 연구하시고 그렇죠. 더 그러셨나 봐요. 떠나기 전에도 네. 그 학교 홈페이지에 이미 미리 들어가서 공부하고 네. 이런 식으로 근데 했어요. 프로스트 중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는 로버트 프로스트 네, 시인 이름을 네. 딴 것이 참 맞아요. 인상적이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고은 시인이라든가 이름으로 도서관을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훨씬 더 친근하게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갔다 오시고 나서 이제 여러 개괄적인 생각도 있으시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나는 이 도서관이 좋았다 또는 이분이 인상적이었다 이런 어떤 기억이 있으신가요? 프로스트 중학교에서는 네. 저희가 이제 도서관에 저희가 갔을 때는 저희가 방문하기 때문에 사서 선생님만 기다리고 계시고 학생들의 수업은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어느 구석에 보니까 굉장히 빨간 스웨터 입고 하얀 머리의 할아버지 한 분이 학생하고 계속 앉아 있는 걸 봤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부적응 학생,
내지는 네. 부진 학생을, 근데 그분들은 자원봉사자셨어요. 네. 자원봉사자 할아버지가 나오셔가지고 그 아이를 지도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네. 도서관이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근본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어떤 치유나 정서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또는 학습 문제도 해결하는 그런 공간이 그 모습을 딱 보니까 여기가 바로 이런 곳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 한 장면으로 다 네. 이해가 되셨군요. 선생님 어떠세요? 저는 제가 맡았던 챈틀리 고등학교의 네. 그 외관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네. 도서관의 그런 경영 철학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딱 봤을 때 도서관이 이렇게 통유리로 뒤덮여 있었어요. 그래서 채광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밝고 따뜻한 느낌. 이제 학생들이 딱 들어왔을 때 도서관에 가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든 그런 네. 외관이 생각이 나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통유리 하는 곳이 주로 카페들 많이 그렇게 만드는데 그런 모양도 좀 생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교장 선생님이 또 도서관 학교의 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구절도 참 많이 인상이 깊었는데 저는 그동안은 그 도서관이 학교 교육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아주 기억에 남았었어요. 그러니까 가본 것 같은 느낌이 들게 책을 아주 잘 써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견학해 보신 도서관과 우리나라하고는 뭐가 좀 가장 다르더라라고 딱 느끼실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보셨으니까 어떠셨습니까?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요? 아무래도 인식이죠. 이제 교육에 있어서 네. 학교 도서관이 교육에 있어서 중심이다, 심장이다 이렇게 전반적인 인식이 이제 깔려 있는 반면에 네. 이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도서관이 정말 교육의 중심으로 자리 잡혀 있지 않은 그런 느낌. 그래서 네. 그런 인식의 변화가 가장 시급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 독서실이잖아요. 네. 말 그대로 이제 뭐 이렇게 저도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도서반이었는데 그 고등학교 도서관을 교사가 된 다음에 한번 찾아가 봤어요. 네. 근데 굉장히 넓고 좋은 도서관이었는데 거기에 칸막이가 쫙 쳐진 책상이 쫙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고 굉장히 슬펐거든요. 그러니까 도서관을 그런 식으로 독서실로 만들어 버리는 이게 우리나라하고의 차이점이죠. 네. 오늘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정말 아까 부유한 학교, 그렇지 않은 학교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보기엔 다 부유하고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런 차이점이 저는 또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도서관 내부나 이런 것들은 영상을 보셨는데 사실 여행 14박 15일 동안 9분 다녀오셨는데 어떻게 여행을 하셨는지 한번 저희가 영상을 보면서 그 여행을 한번 좀 간접적으로 느껴보면 어떨까 싶은데 준비된 영상 한번 같이 보실까요?
9분 다 계신 사진이 마지막 사진이었죠. 뭉클합니다. 네. 영상을 지금 처음 보셨죠? 네. 네. 저희는 직업병이 있는데 저렇게 영상만 나오면 우리는 뭘 먹고 사나 성우 나레이션이 없을 때 좀 허전함을 느끼는데요. 영상을 너무 좋게 온북TV에서 꾸며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영상을 좋게 이렇게 성우 멘트 원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달려가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책에서 받은 감동 그대로 해서 나레이션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 보시는 게 이제 1년 만에 보신 거잖아요, 다시. 느낌이 좀 다르세요? 어떠세요? 네, 지금 이렇게 여름날 눈 쌓인 그림을 보니 시원하고 좋네요. 네. 가셨던 곳이 정말 다 계절은 겨울이셨던 네. 거죠. 네, 네. 또 선생님 어떠십니까? 네. 다 기억나세요? 네, 가기 전에 또 준비했던 것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가서 받은 감동들이 다시 막 새록새록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희가 봐도 그런데 어떠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탐방을 끝내고 돌아오시면 바로 또 국내 도서관 현실과 또 이제 접하시잖아요. 그때 당시 1년 전 생각해 보셨을 때 딱 돌아오고 나서 국내 도서관을 봤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특히 또 직접 사서 선생님으로. 네,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도서관이 아직까지 독서실로 인식되는 네.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고등학교, 특히 저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니까 네. 그래도 이제 우리 현장에서 돌아와서 뭔가 할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은 좀 보였어요. 그래서 네. 미국에서 실천하고 있던 여러 가지 뭐 사례들을 우리 현장에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느낌. 네. 그래서 가길 잘했다 이런 네. 느낌. 네. 젊은 피의 느낌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막상 돌아오셨을 때 그때 기억이 나시나요? 1년 전에? 저희도 마찬가지죠. 특히 중학교에서는 이제 도서관 프로젝트 수업이라든가 활용 수업이라든가 사서교사가 교과교사하고 협력해서 하는 수업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나도 해봐야지 하는 네. 그런 힘이 막 생겼죠. 네네. 네. 그 방문하셨던 그 도서관들의 그 도서관을 담당하는 뭐 책임교사라고 하나요? 용어를 어떻게 하죠? 사서교사. 네. 거기 똑같은데 그 항상 그 어떤 적정한 인원이 배치가 돼 있는가요? 가신 곳이 다 그런가요? 거의 대부분 학교 도서관에는 사서교사가 네. 이제 배치가 되어 있고요. 네. 우리나라 현실과는 조금 네. 다른 부분이 인원 있죠.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으셨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 여행을 가더라도 여행 가게 되면 평소 접하지 못한 풍경에 또 사람의 많은 자극도 받고 감동을 받고 돌아오는데 특히나 또 1년 동안 준비하고 가셔서 얼마나 또 남다른 여행이 아니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 기간만 1년이셨고 그다음에 여행 다녀와서 책으로 묶어내기까지 또 다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시면서 또 책만 엮으려고 하셨던 건 아닐 것 같아요. 많은 또 그 사이에 우리나라 도서관을 바꿔보고자 하는 아까 그 희망 말씀도 하셨고 활동도 하셨을 텐데요. 오늘 같이 얘기를 조금 더 풍성하게 나눠주실 초대 손님 두 분을 더 모셨거든요. 현직 사서교사이시고 월간 학교도서관 전월의 기획위원장이고 또 전국 학교도서관 담당교사 모임의 사무처장을 맡고 계신 이덕주님, 그리고 시인이자 월간 라이브러리 앤 리브로 편집장을 거쳐서 편집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신 익숙한 얼굴이시죠. 우리 신혜정 편집장님 두 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 꽉 차네요, 무대가. 든든하고 더 좋습니다.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막 거창하게 말씀하셨는데 송곡 여자고등학교라는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사립 인문계 여자고등학교에서 사서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덕주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자고등학교를 몇 번 강조하신 남자 선생님이십니다. 네, 그리고요. 네, 저는 200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한 시인이고요. 지금은 출판잡지 월간 라이브러리 앤 리브로에서 편집장을 맡았다가 이번 달로 편집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신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달에 그럼 진급하신 건가요? 좌천된 것 자체가 너무 기쁘게 말씀하셔서 진급인 줄 알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프로스트 도서관처럼 시인이시니까 네. 나중에 신혜정 도서관 저희가 꿈꿔봐도 될까요? 네,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꼭 만들어주셨어요.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네, 두 분 다 도서관과 연관된 활동을 아주 활발히 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까 이제 행사 책도 읽으셨고 전체 진행 보셨는데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선생님? 네.
워낙 준비를 못해서 일단 너무 좋다. 네. 네. 그리고 또 이런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 불러주셔서 더욱 감사하다. 어머. 네. 저희는 그 이렇게 좋은 정도만. 책 써주셔서 감사한데 서로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네. 네.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시면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감회가 남다르시다 이런 생각이 오래 드는데 어떻습니까? 신혜정 편집장님은? 네,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감동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사실 저희 잡지에서 지난달에 이 책 저자분들 중에 이제 김정숙 선생님을 먼저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이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나라 학교 도서관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거를 느끼면서 이렇게 제 스스로 약간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이제 마련을 하게 됐는데 역시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보니까 제가 선택을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각자 소개를 뭐 하셨지만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데 사실은 그 일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각자 좀 잘 이렇게 인연이 있으시죠? 어떻게 네, 되시나요? 아마 그러실걸요. 네. 그 세 분은 같은 모임을 하셔서 인연이 있으신 거고. 네. 그 저기 김정수 선생님처럼 초창기 멤버신가요? 지금 우리 이덕주 선생님께서 너무 얼어 계신 것 같은데 박수 한번 박수가 필요합니다,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아니, 얼어 있는 게 아니라 네. 너무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네. 자제하고 참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참지 말고 다 해주셔야 돼요. 네. 차근차근 저희 들을 네. 준비 돼 있습니다. 네. 네. 뭐 예를 들자면 뭐 네. 같이 했냐라고 한다면 네. 이렇게 말하죠. 제가 만들었는데요. 아, 그러시구나. 아우, 저부터 죄송합니다. 시작했는데요. 뭐 이렇게 네. 제가 너무 잘난 체하게 될까봐 아유, 아닙니다. 네. 네. 마구 자제하고 있어요. 아유, 네. 아니 사실은 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전국 학교도서관 담당 교사 모임을 좀 책임 맡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뭐 그리고- 총책임은 아니고 네. 그리고 여러분이 같이. 사실 송곡 본인께서는 설명을 잘 못하시겠지만 송곡여자고등학교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도서관 사례로 꼽히고 네. 사서 선생님이 사서교사가 되실 분들은 꼭 견학을 한번 하는 그런 학교세요. 네. 네. 오늘 대변인도 같이 모시고 오시니까. 네. 저 맨 처음에 프로그램 앞에서 막 제자랑 했잖아. 제자랑 토크 시간입니다.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알고 또 감사한 마음도 표현하고 네. 함께 또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럴 네. 테니까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좀 전에 송곡여자 고등학교에 네. 대해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학교 도서관이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우리 이제 도서관 현실이 안타까운 점이 많다, 아쉬움이 많다라는 표현하면서도 그 중에 지금 가장 모범적이란 도서관을 이끌고 계세요. 뭐가 다른가요? 네. 어떻게 해서 가장 모범적인 건가요? 그러니까는 제가 스스로 말하기 어려운 거 옆에서 말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네. 그냥 우리 옆에 선생님들이라도 말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네. 왜 저기까지 갔을까 이런 네. 생각도 들었어요. 네. 우리 학교 오면 다 하고 있는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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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한 번 더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이렇게 말하면 제가 오버고요. 그러니까는 전혀 안 한 건 아니지만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비슷한 생각을 갖고 많이 네. 이미 하고 있었긴 했지만 네. 선생님들이 거기 가서 보신 얘기들을 보면서 아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정녕 바른 길이었구나 네. 이러면서 더 힘을 받아서 더 제대로 깊이 있게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모범적인 운영인가요? 정말 네. 배우고 싶고 알고 네. 싶어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요. 최근에 네. 이제 그렇게 많이 변한 건데 제가 지금 20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한 3, 4년 정도까지는 이렇게 근무를 했던 것 같아요. 아, 빨리 수업 시간이 마치는 쉬는 시간 종이 쳤으면 또 운동장이 점심시간 아니라. 종이 쳤으면 아, 왜 그러냐면 쉬는 시간이 되어야 네. 아이들이 도서관으로 도서관으로. 올 수 있으니까 아. 그래야 제가 아이들을 만날 수가 있고 네. 책을 권해줄 수가 있고 그래서 하루 종일 저는 쉬는 시간, 점심시간, 방과 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데 있어서 너무 한계가 많이 느껴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꼭 애들 수업 시간 끝나기를 기다려서 애들을 만나야만 할까? 이건 아닌 것 같아. 네. 수업 시간에 만나보자. 근데 제가 직접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회 선생님, 국어 선생님, 국사 선생님, 가정 선생님, 한문 선생님이 도서관에 와서 수업을 하면, 그리고 거기서 교실에서 똑같은 수업이 아니라 여기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책을 찾고 자료를 찾고 읽어서 스스로 만들어서 발표도 하는 그런 수업을 하고, 제가 그걸 위해서 모든 걸 편리하게 쓰실 수 있게 컴퓨터도 갖다 놔드리고 책도 잘 찾을 수 있게 해드리고 네. 이러면 수업 시간에도 늘 만나는 거잖아요. 쉬는 네네. 시간은 또 쉬는 시간이라 만나고. 그래서 지금은 수업 시간 중에 계속 만나는 게 여기 책에 있는 네. 좋은 학교들 같이 네. 하고 있어서. 네.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데. 아, 정말 그렇군요. 그 책에서도 제가 학교가 많아서 기억이 안 나지만 어떤 선생님께서 우린 특별히 교과서가 없다. 가르칠 주제만 있을 뿐이다. 그러면 그 주제에 따라서 도서관을 이용해서 정말 그 정보들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 중에 정말 창의적인 어떤 학습이 되는 부분에서 감명 깊었는데, 우리나라에 송공여자고등학교가 이렇게 있었군요. 네. 전학을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네. 그런 점에서 정말 이렇게 너무 기분이 좋아집니다. 막 부러워만 하다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순간이 됐는데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저도 중학교가 그 가톨릭 재단의 중학교를 나왔는데, 그 명동 한복판에 그때 당시 저희 학교, 네, 저희 학교 도서관이 작은 성당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제 점심시간 되나, 언제 쉬는 시간 되나 해서 성당을 가고 싶어서, 그래서 그 아름다운 문을 탁 열면 그 성당 아시죠? 스테인글라스 동그란 데서 빛이 탁 들어오면서 그 안에 너무나 아름답게 그 배열된 그 책상, 거기서 제가 참 많이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무슨 책을 읽었는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름다운 엄마 자궁 같은 포근한 그런 공간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제가 이렇게 책을 항상 이렇게 같이 가까이 접하게 하는 어떤 그런 모태가 되지 않았나 생각 가끔 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를 갔더니 말씀하신 대로 학교의 가장 구석진 곳에 막 찾아서 도서관을 갔던 기억이 나서 충격을 좀 받았었는데, 혹시 선생님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도서관 관련되게 애정을 가지시게 된 어떤 계기가 저처럼 뭐 예전에 어떤 좋은 기억이나 추억 때문이신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어머님의 후배신 것 같아요. 아, 네. 네. 우리나라가 좁죠. 네. 거기 아마 장영자 씨라고 유명했던 분이 그 고등학교도 나왔고. 네. 네. 그래서 더 반갑고요. 아, 네. 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도서반 활동을 했어요. 네. 네. 근데 되게 도서반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아주 되게 좀 거꾸로인데, 뭐냐면 그 방공 포스터, 그러니까 방공 화보를 옛날에는 만들게 했어요. 네. 그 스크랩 담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막 무찌르자 괴뢰군 뭐 이렇게 하고 비행기랑 이런 걸 쭉 하는데 네. 그 화보집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누가 그 화보집이 그 캐비넷에 넣은 채로 학교 도서관으로 들어갔다고 제보를 받아서 네. 그걸 나중에 제출할 때 없었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무지하게 혼났어요. 막 네. 눈물이 쏙 빠지게. 그래서 네. 끝까지 중학교 3학년이 돼서 그걸 찾으러 아. 도서관이 돼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들어갔던 거였어요. 집념이 대단하시네요. 그랬는데 그게 인연이 돼서 고등학교 아. 때도 도서관 활동을 재밌게 하고 네. 그러면서 저희 그때가 50화국 때였는데 83년 4년 이럴 때였는데 네. 저희들도 알았는데 그 당시 대통령님이 그렇게 정의롭지 않다는 걸 알았는데 되게 정의사회 구현한다고 그러고 이런 걸 선생님들이 가리키는 걸 보면서 일반 교과 선생님들이 되게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저희는 학력고사를 봐야 되니까 그걸 또 외워야 되지만 네. 선생님들은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거짓말을 제자들한테 가르쳐야 되니까. 네. 그런데 그때 저희 학교에 사서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네. 근데 그 사서 선생님은 그런 거짓말을 하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역사적 진실을 담고 있는
뭐 소설책이라든가 그 당시 시사 잡지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네. 저는 만약에 교사가 된다면 네. 이런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네, 네. 저는 지금같이 이렇게 교과서나 세상이 좋아질 줄 몰랐어요. 네. 네. 아마 그럴 줄 알았으면 저도 네. 네, 오늘 많은 부분에서 선생님 얘기 참 재미있고 흥미롭게 듣고 있습니다. 우리 편집장님 학창 시절의 도서관에 대해서 특별한 뭐 기억이나 추억이 있으세요? 저는 제가 다녔던 학교들은요, 도서관이 정말 아무도 읽지 않는 빛바랜 책의 창고 같은 그런 기억이에요. 네. 예, 제일 구석진 곳에 음지에 있었고, 책도 뭐,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된 문고본이라든지, 뭐, 이렇게 정말 잘 보존되지 않은 그런 책들이 있었던 그런 곳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매우 부럽습니다. 오히려 선생님들 같이 운영하시는 도서관에 있는 학생들이 참 네.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러네요. 그때 아쉬움 때문에 직접 내가 글을 써야겠다 하고 시도 쓰시고 이쪽 관련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전체적으로 우리 국내 학교 도서관의 현실이 이렇게 풍요롭지만은 않다. 다들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실 텐데 어떠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우리 김유민 선생님. 순서 돌아왔습니다. 네, 뭐 하실 말씀 더 사서 교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가깝게 직접적으로 느끼실 텐데 어떠세요? 가장 중요한 건 정말 그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힘, 그거를 아직 모르고 있는, 네. 그거를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 힘을 키워줄 수 있는 부분이 학교 도서관이다 네. 하는 거, 그 다음에 교육에 있어서 정말 힘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학교 도서관에서 이루어진다 네. 라는 게 가장 네. 저는 선생님 성공여고처럼 네. 학과 수업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힘든가요?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으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이제 네. 문화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교직사의 문화가 내 수업은 내가 알아서 다른 사람에게 민폐 끼치지 않고 네. 그다음에 또 도서관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그 교사의 수업이 전부 오픈이 되거든요. 네. 근데 대한민국의 어떤 선생님도 제가 볼 때는 내 수업이 자신 있어서 학부모 공개 수업의 날만이 아니라 아무 날이나 네. 사서 선생님께 늘 공개하고 또 도서관은 늘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데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선생님도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문화적 그런 걸 좀 이렇게 뛰어넘는 게 현실적으로 네. 하다 보면 좀 제일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네,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도서관 문화가 그렇다고 전혀 발전이 없거나 또는 계속 이렇게 답보 상태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지 않나요? 지금 그럼요. 20년. 네. 그러니까 어떤 발전이 있어 왔나요? 먼저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네. 사실은 되게 분노했던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너무너무 네. 화가 나는 부분이 뭐였냐면 뭐 책에 있는 얘기예요. 이런 이민자가 많이 모인 학교나 가난한 지역의 공립학교보다는 네. 부유한 지역의 교육열이 높은 아주 뛰어나고 우수한 사립학교에는 한인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네. 네, 그 얘기는 우리 사회 지도층은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고 어떤 식으로 수업을 받아야 되고 암기했다 지워버리고 암기했다 지워버리고 이런 수업이 아니라 네. 스스로 자료를 찾아서 구성하고 발표할 줄 아는 이런 걸 반복하는 수업을 받는 것이 그 아이 인생에 도움이 되고 앞으로 이 급변하는 현대사회를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거기를 보내서 다니게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정작 이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그런 교육 방식을 적용시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를 악물고 네. 저도 우리 아이를 외국에 보낼 수 없고 또 그런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우리 제자들, 우리 아이들이 비싼 돈을 들이고 외국에 가지 않더라도
한국에서 그와 똑같은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제 꿈이고 네. 그걸 위해서 선생님들이 요즘 매우 많이 열심히 활동들 하고 계시고 네. 이런 문화가 급격하게 교직 사회에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이렇게 혁신적으로 바꿔서 네. 내가 계속 떠들면서 즐겁고 주인이 되지만 아이들은 청자에 머무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과제를 내주고 저희들은 안내를 해주고 그들이 엄마의 도움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험을 해주는 수업을 하겠다는 열망으로 계속 매주 여기저기서 네. 이런 것들을 서로 공부하고 나누면서 하는 게 이 밑바닥에서 막 퍼져나가고 있어요. 네. 네. 박수가 막 나오는 저의 마음에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김 선생님도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으세요. 네,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저도 어제 도서관에서 도서관 활용 수업을 했어요. 이덕두 선생님이 도움을 받아서. 네. 그리고 저기 와 계신 우리 학교 사서 선생님하고 같이 했는데 아이들이 별로 그런 경험이 없지만 네. 교실에서 수업하는 것보다 훨씬 진지하게 그리고 훨씬 참여해서 하는 걸 봤어요. 네. 그리고 그 바로 전에는 이제 이렇게 막 굉장히 컴퓨터를 가지고 수업을 잘 하시는 선생님의 수업을 봤는데 네.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었지만 화면은 앞에서 많이 바뀌고 있지만 아이들은 가만히 있는 거였거든요. 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수업처럼 보이지만 네. 정작 도서관에 와서 아이들이 직접 자기가 찾아보고 네. 하는 게 훨씬 애들한테 오래 남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네. 네. 전 또 반성을 좀 하게 되는 게 책을 읽으면서 막 너무 답답하다. 우리는 언제 이렇게 가지? 이런 어떤 느낌이 많이 들었었는데 선생님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마음보다는 희망 쪽으로 많이 이렇게 시선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반성도 좀 하게 되는데 사실은 모자란 부분이 크다는 거는 채워나갈 여지 또한 크다는 거라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더 많이 발전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중요한 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사서 교사분들과 기술 교사가 같이 이렇게 배치된 학교가 많던데 우리나라가 컴퓨터 강국이지 않습니까, 소위. 그러면 책만 보는 곳이 아니라 도서관이 뭔가 가야 될 길을 이렇게 찾는 방법을 알려주는 어떤 그런 역할이 지금 좀 전에도 언급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컴퓨터 기술 교육과 이렇게 함께 연계가 되는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학교 도서관에서? 지금 학교 도서관에서 수업을 한다고 할 때는 컴퓨터 기술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저희가 시도되고 있는 부분들이 책도 열심히 보지만 우선적으로 네. 학생들이 이렇게 인터넷 웹 정보도 보고 근데 이제 웹 정보에서는 이렇게 너무 정확하지 않은 정보, 초등학생이 올린 정보, 네. 초등학생님들 죄송합니다만 그런 부정확한 정보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전문가들의 정보, 그런 네. 데이터베이스들을 활용하는 방법, 네. 그리고 요즘 이제 아이들이 컴퓨터까지 가지도 않잖아요.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서 어플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는지, 네. 그 다음에 이걸 요즘 애들이 또 협동을 잘 못해요. 아주 어떻게 보면 협동이거나 모듬을 아주 스트레스 받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어떻게 하면 요즘 그런 구글이나 이런 데서는 문서 도구에서 동시 작업들이 가능하거든요. 네. 예, 같이 PPT도 거기서 만들고 이런 네. 그런 협동 작업의 어떤 툴들, 온라인 디지털 기술들 그런 것들 다 같이 융합해서 같이 함께 총체적으로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네. 이미 그렇게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군요. 네네. 네. 그런데 여기서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이 아마 선생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는 같은데요. 학교 도서관은 이렇게 정규 사서교사 배치가 국내에서 굉장히 지금 힘든 현실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서교사님도 선생님도 계시지만 국어 선생님께서 사서 선생님을 담당하는 학교도 많이 네. 계시고 그리고 아예 비정규직 사서교사의 복지 문제 같은 게 굉장히 열악한 현실에서 이렇게 한 명도 배치가 안 되는. 근데 다만 이제 이런 붐이 일어서 시설적인 면에선 많이 발전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도서관 시설들은 다 지어는 놨는데 정작 그걸 운영할 제대로 된 사서 선생님의 배치
그리고 지역, 이게 전국 모임이기 때문에 각 지역별, 그러니까 수도권 이외의 지역의 불균형 같은 거에 대한 문제들, 네. 사실은 그게 더 선행되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 또 선생님 관여하고 계시는 학교도서관 전원이라든가 또 라이브러리 앤 리브로 같은 네. 잡지가 어떤 기여, 어떤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떤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활동이나? 제 차례인 거죠? 네.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이가 없으면 네. 먹지를 않는 게 아니라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가야 된다라는 네. 주의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서 교사가 많이 없고 부족하긴 해요. 전국에 700개 학교. 네. 그러니까 사서 교사가 있는 학교는 약 한 5%인가? 네, 그 정도 되는 네. 건데요. 근 한 50% 되는 학교에는 이제 계약직이긴 하지만 사서 선생님들이 계세요. 네. 내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오래 계시는 사서 선생님들이 계신데 저는 전 세계 아니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그 직업 중에서 비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장기 근속을 원하고 네. 이렇게 그 받는 돈에 비해서 열심히 일하는 집단이 그 비정규직 사서 선생님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용기를 잃지 않고 그 상황에서 또 어떻게 열심히 해나갈 수 있는지 그런 정보들을 나누고 제공해주고 또 그분들이 또 학교에 빨리 정규직으로 잘 자리를 잡을 수 있게 그런 언론이나 정치인들 그래서 무상급식이 아니라 무상독서가 될 수 있게 네. 네, 하는 쪽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중요한 이슈나 네. 테마나 논제들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학교도서관 저널이란 잡지가 네.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 네. 앞으로도 역할이 정말 크시고 또 우리 신편집장님은 또 어떠십니까? 네. 지금 편집위원인데요. 제가 오늘 약속 받아내는 자리예요. 네. 당연히 이제 이런 매체들이 그 새로운 이슈들을 생산해내고 또 필요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판적으로 따끔하게 일침을 가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필요하고 뭐 저희도 학교 도서관에 계셔서 이렇게 그 열악한 그 구조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선생님들만큼이나 저희도 사실은 별로 돈 많이 못 버는 잡지에서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저희들의 노력도 당연히 선생님들이 변화시켜가고자 하는 것에 같이 동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봐주시고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고 변화의 물결을 같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네, 앞으로 또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주 명언을 남겨주셨어요. 우리 이덕주 선생님, 무상급식 이전에 무상도서를 하는 슬로건을 크게 남겨주셨는데 함께 말씀을 나눠보니까 어떠세요? 좀 든든하시지 않으세요? 네, 저희의 영원한 네, 교수님이십니다. 네, 앞으로도 큰 역할 해주시고 또 든든한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분 함께 얘기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책 한 구절을 한 번 더 낭독을 해드릴까요? 우리 모임은 2002년 1월에 첫 출발을 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교육운동을 해오다가 전교조가 마련한 제1회 참교육 실천대회에 학교 도서관 분과로 참여하면서 전국 학교 도서관 담당 교사 모임을 결성했다. 우리는 모두 학교 도서관 이야기야말로 평등 교육의 모체요. 진정한 배움과 성장을 가능케 한다는 말에 동의한 사람이었다. 네, 초대 손님과 나눈 대화에 여운을 줄 만한 책의 한 구절 낭독해봤습니다. 사실 이 북미 학교 도서관을 가다라는 책이 출간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전국 학교 도서관 담당 교사 모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 모임이 아까 활동 격주에 모이신다는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시면요.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모였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학교 도서관 운영이라든가 뭐 수서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책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읽힐까 뭐 이런 거 많이 했었고요. 요즘은 저희가 그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전국 연수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고요. 전국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네.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또 학습 동아리 해가지고 이제 학교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고. 네. 네. 아우, 끊임없이 다양한 활동을 하시네요. 네. 함께 좀 활동을 하시는 거죠, 이 활동들을. 그렇죠. 함께하고 네,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 네. 그런데 국어 교사이시면서 또 사서 교사 일을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학과랑 연계하시기가 가장 편하시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단락 같은 경우에 저는 이 단락의 도움이 될 만한 책이 우리 도서관의 어떤 책이다 하는 걸 저는 알죠. 네. 근데 이것을 이제 선생님들하고 좀 더 다른 교과 선생님들하고 좀 전파하고 네.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네. 선생님들하고 도서관에서 뭐 독서 모임을 한다든가 이런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하시면 아이들이 처음 하고 또 이제 몇 달 교육이 진행된 다음하고 어떤 변화가 딱 보이시나요? 느껴지세요? 뭐 그렇다라고 말하면 좀 사실은 아니고요. 네. 아, 오랜 시간이 교육이라는 게 필요하구나. 네.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요. 네. 근데 도서관에 오면 아무튼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진다. 네. 절대로 조는 아이가 없다. 아, 그거는 확실하고요. 네. 도서관에 만약에 무슨 저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든 반이 도서관에 가서 독서 수업을 하는데 네. 만약에 뭐 도서관에 사정이 있어서 못 가게 되었다 그러면 굉장히 실망하죠 아이들이. 아, 네. 아까 송공여고 얘기 많이 했는데 어느 학교시라고요? 아, 저희는 광고를 크게 전동중학교입니다. 네, 전동중학교도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꼬박꼬박 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사회가 변화한다는 걸 항상 가장 역동적으로, 열정적으로 원하는 민족이기도 한데 또 막상 변화 앞에서는 주춤하고 두려워하는 또는 다른 목소리를 많이 내는 그런 부분이 많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학교가 지향하는 점이 정확히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신이라든가 입시 중심의 어떤 그런 분위기 안에서 이렇게 도서관 중요하다, 도서관이 중심이다라고 교육을 하시면 혹시 좀 부정적인 시각이라든가 지금 뭐 시험 문제 더 하나라도 해야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어떤 그런 의견에 이렇게 부딪히시지는 않으시나요? 어떠세요? 제 우려인가요? 저만의 선생님. 아니 오히려 선생님들은 많이 기다리고 계시죠. 그 중학교 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하고는 좀 다르고 입시에 대해서 네. 조금 더 자유롭기 때문에 아. 선생님들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모든 과목에서 물론 좀 자발적이진 않아요. 자발적이진 네. 않지만 모든 과목에서 도서관 활용 수업을 하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선생님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또 수업을 나 혼자 하는 것보다 사선생님하고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내실 있는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요즘은 점점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럼 고등학교 분위기는 조금 차이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고등학교는 아무래도 입시랑 바로 맞닿아 있어서 네. 현실적으로 어렵기는 이제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네. 그렇다고 이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네. 제가 이제 미국 도서관에 탐방을 다녀와서 이제 교과랑 협력 수업을 했었어요. 네. 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학생들이 직접 실습을 하면서 도서관을 활용해서 다양한 뭐 자료도 찾고 인터넷을 활용하고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재밌다. 그래서 그 수업하는 모습을 제가 중국어랑 같이 협력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다른 과목에서도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정말 즐겁게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스스로 학습을 하네 네. 이런 걸 보시고 다른 과목에서도 선생님 그러면 저희도 같이 해볼까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물꼬를 트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어렵다고 그냥 이제 주저앉기에는 네. 그냥 두려워하지 마시고 빨리 뛰어는. 네네. 그래서 이 도서관 교육 안에 그 어떤 정보를 찾아가는 길도 알려주지만 또 우리 뭐 인문학적인 살아가는 뭐 여러 가지 소양들도 있지만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보를 찾아가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우리 인터넷 매너에 대한 예의, 뭐 법규 이런 문제 상당히 많잖아요. 그것도 함께 도서관 교육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생각해 보는데. 그렇죠. 저작권법 이런 그렇죠. 게 이제 저작 문제도 굉장히 그렇고. 네.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네.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네. 남의 뭔가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쓰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를 교육을 해요. 그런데 네. 이제 현 상황에서는 그런 게 이제 많이 교육이 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교과랑 협력을 해서 한다면 당연히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내가 인터넷에서 퍼왔다. 그러면 그것을 올바르게 여기에서 내가 인용을 할 거다라는 네.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게 필요하죠. 네, 네. 듣고 보니 네, 말씀하세요. 제가 10년 전에 이제 학교에 도서관 리모델링을 해서 그 도서관이 굉장히 좋아진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도서관에 컴퓨터가 40대가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간이 그때 있으셨나 봐요. 네, 굉장히 공간이. 도서관이 컸어요. 네. 근데 제가 10년이 지난 작년에 그 네. 미국에 가서 왜 도서관에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지 알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그때요. 정보 활용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네. 그때 이미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 소위 말하는 관계자들은 아까 네.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알고 있었던 거죠. 네. 근데 문제는 그 컴퓨터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할 인력은 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네. 그냥 그때는 기간제나 아니면 계약직 사수교사도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수업하면서 담임도 하면서 도서관도 돌보는 네. 그냥 그런 역할을 하던데 네. 40대의 그 컴퓨터는 너무 버거운 거죠. 네, 그래서 네. 제가 그냥 빼달라고 그랬어요. 미국 도서관에 가서 왜 도서관에 있어야 되는구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다른 교사분들에 대한 교육도 재교육도 또 이루어져야 되고 상당히 네. 정말 앞으로 하실 일들이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사실 이번에 갔다 오신 이 책에 엮어진 내용들이 뭐라 그럴까요? 발판, 씨앗 뭐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아주 원론적으로 돌아가서요. 우리가 도서관 얘기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학교 도서관이 희망일까요? 중요한 걸까요? 심장일까요? 그런 아주 원론적인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아까 여기 읽어주신 것도 있지만 네. 학교 도서관이라는 것은 평등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맨 처음에 네. 읽어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서관이야말로 아주 어린 학생들부터 아주 어린 아이들이 이제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 네. 그런 곳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유나 위안이 이루어지는 정서적인 공간일 뿐 아니라 학습도 함께 이루어지는 곳이죠. 도서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주제를 탐구하는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서적인 면이나 아니면 학습적인 면이나 도서관이야말로 공부의 중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희망과 꿈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그리고 책을 읽을수록 저는 많이 생각하는 게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이 자존감 그리고 네. 공감력이거든요. 네. 근데 책을 읽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하게 되고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공감력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왕따 같은 문제도 좀 없어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 아주 많이 중요한 합니다. 핵심 네. 말씀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덧붙여서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그 배움과 정말 성장을 위한 공간이 학교 도서관이다라는 네. 게 저는 덧붙이고 싶네요. 네. 정말 학교 도서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책을 읽었을 때 느낌과 또 대화를 나누니까 좀 더 풍성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우리나라가 왜 여자 3명이 모이면 뭐 접시도 깨지고 그런 말도 있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모이시고 여행도 가셨고 또 모임도 하시고 선생님들 사이에서 혹시 갈등이나 또 다른 이견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걸 바래서 여쭤본 건 아니고요. 혹시 이견이 다르실 수 있을 때 그런 어떻게 조정해서 가시거나 그런 방법이 있으세요? 글쎄 설득을 하죠. 네, 주로 설득하시는 입장이신가 봐요. 네, 네. 그리고 주로 제 말을 들어요. 아, 그러시군요. 아까 미모순으로 나오셨다 그러는데 파워순으로 나오신 것 같아요. 네.
10년째 이루어진 이 모임의 세월이 느껴지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개인적으로 바라보시는 이상적인 도서관 모습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총체적인 얘기도 있지만 어떤 도서관이 난 제일 좋은 것 같다. 어떻게 있으십니까? 학교 도서관을 빼고서는 교육을 생각할 수 없다. 네. 그런 마인드가 이제 그 학교 공동체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인식될 수 있는 네. 그런 네. 도서관 제일주의. 네. 선생님은요? 저는 누구나 와서 편안하게 쉬고 뭐 뒹굴뒹굴 하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곳이라고 하잖아요.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도와주는 사서 선생님이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표현은 다르시지만 도서관 제일주의 같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교사 자신의 스스로의 노력도 있고 인식 개선도 있고 중요하겠지만 정책적인 어떤 뒷받침이라든가 배경, 또 학부모도 있으실 테고 학생들도 주체가 된 학생도 있을 텐데 그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정책적인 뒷받침이나 뭐 정부 지원 받고 계세요 혹시? 자비로 저희는 아니 저희 모임은 네. 뭐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그렇죠. 자비로 순수하게 활동을 하시는 거죠. 아니 근데 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희 사서 선생님께 정책적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제일 아쉽거나 부족한 점이 뭐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저기 네. 와 계신데 네. 우리 선생님은 어디 계십니까, 선생님? 숨어 계시나요? 네. 네네네. 정책 담당이세요? 아니요. 저희 학교 사서 선생님이시니까. 선생님. 네.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는 학교 도서관 진흥법이라든가 뭐 시행령 이런 거 저희는 사실은 업무 담당 교사는 저는 다른 선생님은 몰라도 법률 같은 건 잘 모르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 보면은 사서를 정확하게 이제 전문적인 사서 교사를 채용해야 된다라는 네. 구절이 별로 없다 그래요. 그게 없다 그래요. 네. 그냥 되게 두루뭉술이하게 네네네. 그냥 책에 관계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는 정도로 그래가지고 저도 도서관을 운영할 때 저는 학부모 도우미를 한 번도 제가 힘들었지만 네. 도우미는 쓰지 않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학교 도서관에 학교 뭐 이렇게 엄마들이 오셔서 학부모들이 오셔서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점점 사서 교사를 채용할 길이 멀어져요. 네.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그래도 내가 하면서 사서 교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었는데 네. 아직도 요즘 같으면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도우미 하는 어머니들께 뭐 어디 가서 연수 몇 시간 받아오면 무슨 자격증을 주겠다. 네. 그래서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학교 도서관에 들어오시는 거죠. 네. 근데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말했던 같이 물론 이제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렇긴 하지만 좀 더 전문적으로 이제 교과 교사와 협력해서 프로젝트 네. 수업을 진행한다거나 이러기는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네. 학교 도서관에는 그런 사서 교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네.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런 네. 게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네. 그리고 또 이제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 네. 학교 도서관에 대한 네. 그러니까 그거는 선생님이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사서 교사에 대한 이야기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있으면 가장 좋겠고 네. 그런 정책적인 변화가 있으려면 이제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야겠죠. 네. 그래서 그런 사례를 경험한 학생들, 학부모님들 네.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제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부적으로 이렇게 한 목소리로 노력하시고 또 관련 매체에서는 적극적으로 늘 알려주시고 네.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그 나온 책은 학교 도서관을 가다 학교 도서관에 대한 소개였는데 학교 도서관만 가신 게 아니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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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도서관도 몇 군데 함께. 다녀오셨어요? 9군데. 9군데. 네. 그것도 책으로 지금 네, 이제 지금 한참 준비.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죠. 막바지 단계. 왕언니께서 이렇게 지금 물어보시네요. 네네. 그것도 그 앞서 나온 책하고 비슷한 형식으로 엮어지나요? 네, 한 학교마다 나눠서 이렇게 네, 글을. 그렇죠. 도서관 네. 한 곳 나눠서. 네네네. 하고 있습니다. 그 책도 준비하시겠지만 또 앞으로 이 모임에서 어떤 계획들 구체적으로 갖고 계신지. 계속 네. 도서관 문화 탐방, 도서관 여행을 계속할 작정이고요. 네. 그리고 이런 저희가
배우고 알아왔던 것을 이제 알리고 전파하는 네. 그런 일 계속하고 네. 모여서 네. 먹고 놀기도 하고요. 네. 저희가 그걸 너무 못했어요. 아, 네. 제가 거의 10년 동안 모임하면서 디프리에 가서 술 한잔 이런 거 거의 네. 없었거든요. 네. 맨날 와서 공부하고 밑줄 긋고 줄 치고 그거 네. 좀 하지 맙시다. 네, 선생님 어떠세요? 네, 새벽까지 회의하고 엄청 힘들어요. 그러셨구나. 그렇게 고생하신 게 저는 이렇게 훌륭한 책으로 감동도 받고 배우고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맨 처음에 유럽을 다녀오셨고 이제 북미를 다녀오셨잖아요. 아시아 쪽을 한 번 더 섭렵하시면 세계 탐방기가 되겠네요.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세요? 아시아 쪽은 아니고요. 아시아 네. 쪽은 아직 이제 물론 아시아 쪽은 저희가 도서관을 많이 좀 지어줘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쪽에서 생각하고 오히려. 있고요. 예. 조금 더 이제 교육적으로 좀 더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북유럽을 네. 3년 뒤에는 갈 생각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한 1년 반? 네. 뒤에. 또 1년 준비하시고 갔다 오시고 그렇죠. 또 1년 준비. 예. 네, 갈 길이 멉니다. 근데 저희는 또 그 가시는 길에 많은 힘이 좀 될 수 있도록 격려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갔다 오시고 이제 1년 지난 다음에 책 내시면서 이렇게 오늘 대화 나눠보셨는데 혹시 대화 나누시면서 좀 더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는데 좀 아쉽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고 뭐 느낌이 어떠신지. 네. 이런 10년 동안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저도 도서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책이 얼마나 좋은 건지 요새 아이들이 책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보거나 네. 컴퓨터 들여다보고 있어서 그런 책이 참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고요. 네. 아이들이 도서관에 와서 좀 더 편하고 즐겁게 지내기 위해서 조금 더 환경을 잘 만들어야겠다는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네. 또 우리 선생님은. 네, 이렇게 책과 도서관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너무 기쁘고 좋으네요. 아, 네. 저희도 좋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오늘도 대화 나누는 시간 끝자락에 와 있는데요. 저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감동만 받고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만으로도 무대가 꽉 채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우리 객석에 계신 6분 저자 선생님들 중에 두 분께서 특별히 낭독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청해 보겠는데요. 두 분 선생님 혹시 준비되셨죠? 앞에 앉아 계시나요? 정말 준비하셨네요. 네. 저기 낭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박수로 모시죠. 네. 제가 아무리 직업적으로 읽는 걸 하고 직접 체험하셔서 낭독해 주시는 건 정말 더 진정성 면에서 다를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가 성함을 전달받지 못해서 직접 소개해 주셔야지 될 것 같은데요. 저기 예쁜 연보랏빛인가요? 원피스 입으신 우리 선생님부터. 네. 이 자리에 올라오니까 참 눈이 부시네요. 저희 반 아이들이 저를 보면서 눈이 부시다 하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 세계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전선미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구에 있는 공진중학교 국어교사 오미경입니다. 네. 전성희 선생님, 오미경 선생님. 네. 어떤 구절 낭독을 좀 부탁드릴까요? 저는 드와이트 초등학교를 담당을 했었는데요. 이 학교에서의 핵심은 제 머릿속에 딱 박혀있는 한 가지는 바로 사서 선생님이 매주 들려주시는 책 이야기였어요. 저도 실제로 지금 6년째 저희 반에서 하고 있는데, 저도 아까 이덕준 선생님처럼 제가 하고 있는 활동이 정말 의미가 있구나. 여기다 더 힘을 내서 좀 더 힘을 받쳐서 저희 주변 선생님들한테도 전파를 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책 읽어주기라는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선생님 낭독하실 때 멋진 음악 들어오나요? 읽어주기의 힘을 다시 생각하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행위는 읽기 활동의 첫걸음이다. 아이들은 책 읽기를 통해 적극적으로 감성을 일으키기도 하며 읽기 활동이 재미있고 즐겁다는 경험을 얻는다.
10년에 걸쳐 그림책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 우리 그림책 읽어요의 저자 강순숙 선생님,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며 소통하고 계시는 강백향 선생님,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면서 알게 된 노하우를 주제별, 수준별로 분류하여 여러 선생님께 나눠주고 있는 성희옥 선생님, 그분들 역시 한 목소리로 아이들을 책으로 이끌기에는 읽어주기만 한 것이 없다고 말한다. 이들의 그림책 수업은 규칙적으로 꾸준히 읽어주었다는 것, 그리고 책을 매개로 아이들의 생각을 나누는 소통이 있었다는 것 공통점이 있다. 이처럼 책 읽어주기는 아이들에게는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이야기할 줄 아는 논리적인 사고력을, 교사에게는 아이들로 하여금 책의 즐거움에 한 발짝 다가서도록 이끄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것이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근사하게 읽으시면 제가 네, 정말 구절 하나하나 와닿네요. 그 다음에 우리 오미경 선생님. 네. 저는 제가 다녀왔던 도서관보다도요, 처음에 소개했을 때 그레이트넥 중학교 교장 선생님의 말씀 넣어주셨거든요. 그 선생님의 어떤 철학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레이트넥 사우스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지금도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남아있다. 우리 학교 교육 목표는 중학교라는 말 속에 함축적으로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는 아이가 청소년으로 변화되는 시기이죠. 이때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필요로 한 것을 찾아주고 지원해주는 것이 우리가 세운 교육 목표입니다. 도서관은 이 일들을 아주 훌륭히 돕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도서관을 학교 중앙에 위치시켜 놓았습니다. 도서관은 지성이 자라는 공간이자 자아를 발견하고 성장해가는 곳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인터뷰 내내 열정적으로 우리를 맞아준 루이스 콜 중학교 교장선생님도 다르지 않았다. 교육 목표는 계속 변해왔는데 교장이 되어 특히 주목하게 된 것은 관계와 정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인관계를 잘 풀어나가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면 공부는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더군요. 사람은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고 배워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인간관계나 정서적인 문제를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고 다양한 탐구 활동과 프로젝트 활동 등을 통해 스스로 배워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에 최적한 곳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을 똑같이 읽어주셔서 더 반가웠습니다. 사실 저는 성우란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교장 선생님들이 이렇게 한국말로 말씀하셨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번 감동받은 것은 너무나 잘 번역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신 거가 더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도 또 다시 제2로, 그러니까 재창조를 하신 것 같아요. 평소 이렇게 모임에서 갖고 계셨던 생각을 이렇게 적절하게 표현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감동을 받고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4분 딱 계시는데, 여러분들 그동안 얘기도 나누셨고 들으셨지만 더 궁금하신 점, 또 질문 나누고 싶은 그런 부분 있으시면 이 시간에 직접 이렇게 해주시면 바로바로 답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시거나. 네. 전혀 사전에 계획이 없었는데 순수하게 궁금하셨구나. 네. 자기소개 생략하고. 네. 네. 아무도 없을 줄 알고 계속 무슨 질문을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사실은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탐방을 다녀오신 후에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아니면은 이런 부분을 보고 우리도 꼭 이런 건 우리 학교 도서관에도 적용을 시켜봐야겠다. 이런 느낌을 갖고 돌아오셔서 그게 현재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는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어느 분이 대답해 주실까요? 전사 선생님, 아니면 선생님, 김 선생님? 네. 예, 저희가
유럽 도서관 가서 학교 도서관 탐방했을 때도 그랬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도서관 활용 수업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아까 이덕두 선생님을 비롯해서 저희가 학교마다 거의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많이 전파시키고 있습니다. 네. 또 실제 학교에서 어떠신가요? 얘가 네, 실제로 저는 하고 있는 일이 있었지만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책을 읽어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선생님들이 책을 그렇게 자주 빌려가시거나 교과 시간에 활용을 하시지는 않고 계시는 현실에서 제가 학교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반 아이들은 저로 인해서 매일매일 책을 읽고 제가 읽은 책도 얘기해주고 친구들에게 발표도 하고 듣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다른 아이들에게도 어떤 이런 책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줄 수 없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일주일에 이제 수요일 날에 오늘같이 수요일이네요. 수요일 날 매주 방과 후에 1학년, 6학년이 다 같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도서관의 한 방을 2층 다락방인데요. 그 위에 앉아서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그림책을 골라와서 아이들에게 1학년 또 6학년 옹기종기 앉아서 그 안에서 읽고 같이 얘기하고 또 다음 책을 또 기대하면서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이거는 정말 나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요. 제가 학교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그게 교장 선생님이 철학이 없을 경우에는 그게 계속 이어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선생님들의 뜻을 받들고, 그러니까 이런 좋은 뜻을 교장 선생님들도 진짜 깨우치셔서, 아이들에게 직접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시스템이, 바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희망사항까지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선생님 하시고 싶으신 말씀, 네. 질문 있으시군요. 질문 먼저 받아볼까요? 자, 마이크 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하시죠. 질문에 답이 원래 더 어렵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는 얼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영국의 독서 교육을 쓴 김은하고요. 아마 제가 모임에 몇 번 강의를 하러 간 적도 있고, 네. 그래서 아주 궁금하고, 선생님들, 백환 선생님도 반갑고요. 박수 먼저 쳐드리고 싶고, 네. 예, 그리고 사실은, 이런 자비를 내서, 경험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가시는 선생님의 힘이 아마 우리 교육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닐까,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또 장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선생님들 개개인으로는 상당한 작업들을 하고 계시고 학교에서 프로그램도 하고 계시는데 아마 그런 한계를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덕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내에 다른 동료 교사들을 설득하거나 같이 손잡고 가는 것, 그리고 또 학교 도서관 문제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공공도서관과 손잡고 가는 거, 교육청과 손잡고 가는 거, 시청의 학교 도서관 정책과하고 손잡고 가는 거, 그런 것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는 한계를 보셨을 텐데 혹시 미국 도서관 이렇게 쫙 다니시면서 우리에게 좀 필요한 그러한 손잡는 방식이 있을까? 어떤 방식으로 뭐 학계라든가 공공도서관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손잡는 방식이 좀 필요할까? 학교를 넘어서 어떤 협력이 가능할까? 혹시 그런 아이디어를 좀 얻으신 게 있으시면 얘기를 듣고 싶어요. 네. 네, 말씀하세요. 자료를 공유하는 거에 있어서 학교에서는 그렇게 구 안에 있는 학교끼리는 자료가 다 공유가 돼요. 그러니까 네. 우리 학교에 책이 없으면 다른 학교에서 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 없으면 공공도서관을 이용해서 또 자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모든 학교들이 이렇게 다 그 구에 있는 학교들은 다 연결이 돼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비싼 뭐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들은 다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그런 점이 굉장히 저는 부러웠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학교 현장으로 돌아와서 봤을 때는 다 각계 전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공유가 아니라 이제 각자의 도서관의 예산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사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조금 몇 번 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랬더니
공공도서관과 이렇게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뭐 자료 공유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저희가 뭐 협력 수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네. 공공도서관에서 부족한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했더니 공공도서관에서 흔쾌히 그러면 자료를 공유해 주시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보다 하면 어렵지 않아요의 네, 상황이었나요? 그런, 네. 네. 조금 더 열정적인 노력, 그러니까 생각만으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꾸 노력을 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결된다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설득 비법을 배우고 싶으셨던 건가요? 아니 그런 이야기는 저희가 이제 요 다음에 나올 공공도서관에서 그 청문회 얘기 있을 거예요. 책을 기대해 주세요. 네. 예기치 않은 홍보도. 네, 또 다른 어떤 질문 있으십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원래 보통 이렇게 안 하시고 집에 가면서 아유 후회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안녕하십니까. 우리 아까 오미영 선생님 말씀하시려다가 잠시 더 있으세요? 네. 더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의 독서 교육에 사실 최종 목표가 이렇게 대입에 많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책도 실제로 그렇고 농부가 되고 싶은 아이가 읽을 만한 책 아니면 대학이 아닌 다른 꿈을 꾸는 아이들이 읽을 만한 책 청소년들한테 그런 책들이 잘 소개되지 않고 또 그런 아이들이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라든가 다른 꿈이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학교가 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대안들을 북미의 학교에서 혹시 보고 오신 것은 없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네.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네. 학교 내 사서들끼리도 학교마다 사서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서 선생님들끼리 자료를 만드는 것, 특히 그 도서 목록 만드는 게 추천 도서 목록 만드는 작업을 굉장히 잘 하고 있었고요. 저희도 와서 이제 아쉬웠던 점은 저 같은 경우도 거의 수서를 지금 사서 선생님 계시지만 거의 제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는데 뭐 관행물윤리위원회라든가 뭐 하고 있기도 하지만 저희도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죠. 아쉽는데 이런 유럽이나 북미나 거의 대부분 사서 선생님들끼리 사서 교사끼리 협력이 굉장히 잘 되고 또 공공도서관은 공공도서관에서 사서들끼리 협력이 잘 되어서 그런 목록을 만드는 작업이라든가 이런 게 잘 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유기적인 협력 연계가 아주 잘 되어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또 더 궁금한 거 더 물어보세요. 네. 없으세요? 또 없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어두워서 잘 보이지가 않아서 저거 놓쳤는데. 선생님, 마무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오래돼가지고. 어떤 그 느낌, 네네네. 이렇게 같이 얘기 나누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네. 네, 이 자리도 좋고, 뭐, 그때 갔다 오신 여행 이후에도 괜찮고요. 저는 사실 선생님은 한 10년 정도 네. 되셨는데요. 선생님이나 저나 이쪽에는 경우는 이번 여행을 통해 가지고 처음 이제 네. 가게 된 그리고 네네. 같이 동참하게 된 그런 멤버들이기 때문에 아주 깊이 있는 그 도서관 그 운동이나 그 교육에 대한 것들은 아직은 깊지는 않아요. 그런데, 갔다 와서 지금 아까 선생님 말씀하실 때 우리의 그 운동 방향에 대해서 학습 동아리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직무연수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미국 도서관을 통해 가지고 제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받았던 게 협력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협력할 수 있는 그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그 독서 동아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많이 나누고 있고요. 이제 그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협력 수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이제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제 그 시간들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더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그런 것보다도 지금 조금씩이라도 그런 어떤 협력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예전엔 전혀 들었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이라면 협력 수업이라는 게 이런 것이고 협력 수업은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고 네,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이렇게 해 나가면서 선생님들에게 공감대를 좀 이렇게 형성하는 교류를 형성하는 그런 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만 해도 더 이제 저희들이 갔다 온 그 이유가 충분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 말씀 들으면서 또 저희 입장에서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노력하실 때 박수 보내고 격려하고 또 동참하고 뭐 이런 저희들의 작지만 그런 어떤 협력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다음 책 홍보도 하셨죠? 저도 잠깐 안내 말씀드릴게요. 저희 수요북콘 블로그 댓글 이벤트에 선정되신 분들 오늘 이벤트 테이블에서 책 선물 받아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북스리브로 홍대점에서 북미 학교 도서관을 가다를 구입하신 분께도 책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수증 보여주시면 선물 주신대요. 꼭 받아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이제 팬사인회도 있고 자리가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북미 학교 도서관을 가다란 책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인데 어떠세요? 만족하세요? 즐거우셨어요? 편안하셨습니까? 네, 강요하고 있네요. 저희는 너무 많이 배우고 감사하고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네 분께 또 같이 함께 오신 선생님들께 큰 박수로 감사한 마음 전하죠. 고맙습니다. 책을 사랑하는 마음 북스리브로와 출판방송 온북TV가 함께하는 수요일의 북콘서트 오늘 어떠셨나 모르겠네요. 저 처음에 정말 두근두근 했었는데 도서관 얘기에 푹 빠져가지고 어느 순간은 두근두근을 잊어버렸어요. 그럴 만큼 좀 좋았고 또 우리 선생님들 아주 빛나는 열정, 사랑, 애정, 노력 감명받으면서 이러다 보면 정말 조만간 외국의 어느 선생님들 모임에서 대한민국의 K-팝 배우러 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도서관 배우고 싶습니다. 알려주십시오 하고 여행단 꾸려가지고 와서 또 책 내시는 거 아닌가. 그때 우리 막 자랑스럽게 인터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런 날 빨리 올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저희 수요북콘 행진은 앞으로도 계속되는데요. 다음 주에 조금 다른 지구마을 여행의 저자 이동원 씨와 함께합니다. 날씨가 좋아지니까 여행책들 많이 접하게 되네요. 전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